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육진단 25시대 물어보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예,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임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소개를 못해가지고 아마 소개만 잘라주십니다. 네, 편집될 것 같습니다. 저 편집 없는 방송인데 인사만 인사를 안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또 오랜만에 네. 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일주일 사이 머리가 길으셨네. 조금. 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교과. 이제 수시의 네. 대세, 네. 학교장 추천, 흔히 교과 전형에 교과 대한 전형.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경쟁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경쟁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다. 네.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준비한다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입시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수시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이 정시 지원을 하는 네. 것처럼 일단은 많은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과, 다시 말해서 학교장 추천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늘었고 올해는 더욱 더 늘어날 늘어날 수밖에 거고.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교육진단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시 대세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후속 조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는 것의 가장 주요한 축이 내신이잖아요. 내신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1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났단 네, 말이에요. 끝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린 요 대목에서 1학년 1학기 내신이 끝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상황, 그리고 그러한 학생들의 상태, 그리고 이 학생들이 교과 전형을 준비하기 위한 팁, 이런 걸 우리가 좀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따끈따끈하게 시험 준비를 하고 오신 네. 혜림쌤께서 한번 아이들 최근 동향? 그쵸? 상태?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요즘 애들 어때요? 근데 일단 올해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온 고등학교 입학해서 처음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내신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안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왜냐면 딱 이제 1, 2, 3학년 통합 100으로 이제 정확히 바뀐 상태이고, 그래서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다 아세요.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세요. 그래서 엄청 긴장을 하고 시험에 임하다 보니까 실력보다 안 나온 친구들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정말 목표했던 대로 혹은 그보다 이상의 점수를 받아서 막 벌써부터 어깨가 막 올라가 있는 학생들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처럼 내신이 중요한 수시를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 그리고 혹은 벌써부터 정시의 지읒자를 꺼내고 있는 이런 학생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금기가 아니야 지금. 물론 시점에? 수능이 중요한데 저는 1학년 친구들한테 얘들아 저는 정시 파이터예요라는 말을 하려면 그건 이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그때쯤 입에서 꺼내는 걸 내가 허락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우선 1학년도 마찬가지고 저는 2학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중간고사 저 이번에 몇 등급 나올까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몇 등급 나올까요? 이번 중간고사 요거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저는 똑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번 중간고사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등급은 너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말이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이 한 80% 이상의 학교들이 중간보다 기말을 어렵게 출제를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 비중이 뭐 중간 30, 기말 30, 수행 40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행평가는 그냥 중학교 때처럼 숙제해 가듯이 뭐 이렇게, 혹은 그냥 학교 중간에 퀴즈 풀듯이 이렇게 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직 그 중요성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간 기말보다 수행평가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해야 된다. 정말 열심히 시험 공부하듯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중간고사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저는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1학년, 2학년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 교과 전형을 준비를 해야지, 내신 대비를 잘 해야지 하신다면 중간고사 점수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혹은 이제 됐다 이런 생각은 정말 금물이고, 부디 남은 5월 달의 수행평가와 그리고 어려운 시험이 될 기말고사에 대한 대비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해왔고 또 하고 싶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정시 파이터라는 말을 하는 학생들 심리 상태는 시험을 못 본 것에 네.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시험을 못 봤어. 못 봤으니까는 내가 기말때 잘 볼 거야. 아니면 내가 수행을 잘할 거야. 맞아요. 그래야 돼요. 시작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난 정시 파이터야. 도망가는 거잖아. 맞습니다. 회피 맞습니다. 본능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 이 회피 본능을 부채질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만약에 1학년부터?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의 선생님과 원장이 내 아이의 정시 파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은 죄송한데 돈을 들여서 내 아이의 인생에 걸림돌을 스스로 만들어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학원 관계자분들에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아실 만한 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좀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이 아이가 1학년 1학기에 중간고사를 못 봤다 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넌 정시로 가라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비양심적이지 않나? 정말 작은 비중이에요. 1학년 1학기 네. 중간고사는 등급의 정말 작은 너무 비중입니다. 비양심적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신 분 있으시면 이 방송으로 변화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변화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선량한 어떠한 마음과 울고듬과 정의로움의 편에 서게 되면은 생각보다 삶이 괜찮아집니다. 바꾸세요. 그리고 아직 그러니까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의 심리 상태예요. 네. 이게 영재고를 초등학교 우리가 영재고 방송 해가지고 좀 네네네. 붐이 좀 일었었잖아요. 뭐 네. 조회수도 막 저희 많이 올랐는데. 네네네. 근데 그 영재고를 준비하고 영재원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는 학생들의 기본 심리가 국어와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수학강 몰입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거든요. 이 아이의 심리 상태가 뭐냐는 거예요. 이 아이의 배경이 하기 싫다예요. 자신 없다예요. 수학과 과학이 너무 좋아서 이걸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런 개념이 아니야. 원래는 이렇게 미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의 트렌드는 학원이 주 7일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사회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것처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학생들의 이런 극단적 반응의 네. 배경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회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의 나와 실제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학원 관계자분들께서 해 주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지금 해림생과 같은 말. 자가. 그리고 수행평가가 40이야. 5월 달에 또 있어. 그리고 기말도 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너는 할 수 있고 또 안 된다 하더라도 1학년 2학기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현실을 끝없이 노력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너무 과하게 아이의 회피 본능과 두려움을 키우시는 상담을 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네, 저는 뭐 오늘 이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재정치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또 수능 준비하라고 고민에 대해서 첫 중간고사 끝나.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죠.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고 사실 그 관성 있는 분들이 계세요. 관성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제 그런 말 합니다. 너 안 돼? 이러면서. 어머니 아예 안 됩니다. 이게 보면 보통 자기 학원 커리큘럼에 이 아이의 내신 대비를 하기가 좀 부족하고 안 맞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권하죠. 왜냐하면 자기 학원 커리큘럼에 안 맞아. 자기 학원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 아이를 계속 등록시키려면 그리고 계속 이 아이를 가르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 아이 정심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많았는데 이런 분들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교육 준다면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배경은 아이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아이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아이의 두려움을 키워서 아이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입시뿐만 아니라 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조금 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중학교 때까지는 절대평가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A만 맞으면 뭐 90점만 맞으면 다 A였고요. 그런 A를 받은 학생이 전체
그 학년에 전국에 30%가 넘습니다. 네. 근데 고등학교 첫 해 들어오면은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4% 안에 들으면은 네. 1등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평가 최종 결과는 중간고사 한 번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말까지 치러야 되고 수행평가까지 다 치러줘야 네, 됩니다. 맞아요. 아직 1학기 1학기 중간고사였기 내신은 아직 때문에. 안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어머님들이 중학교 때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처음 맞아요, 받아봤다는데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대평가입니다. 점수가 60점, 우리 아이가 60점이 나왔더라도 그게 4% 안에 든다면 1등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 숫자를 보시고 너무 그거에 극단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내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왜냐면 90점인데. 네, 우리 아이가 점수를 너무 잘하는. 네, 너무 잘 받은 잘하네. 거예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막 80점 넘고 네. 90점 넘고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한다. 막 갑자기 이렇게 스카이였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든지 너무 그래서 또 반대로 실망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중간고사 때 잘 봤다가 기말고사 때 이 아이가 그냥 이제 저는 뭐 이 정도 했는데도 이 점수가 나오던데요? 제가 이번에도 실제로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한테 저는 계속 좀 캄다운을 시켜요. 아니다. 너 기말고사 때 100% 떨어지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고 오히려 중간고사 때 본 실력이 안 나왔던 친구들은 절대 거기서 실망하시면 안 되는 기말고사 때 오를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험은 그냥 지나가는 디딤돌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밟아야 될 그 단계만을 앞에만을 좀 보게끔 학생들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좀 그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혜림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로 그거는?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쌤에게. 네. 뭐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럼. 아니 말씀 주기라서. 네. 국어는 혜림쌤. 아이, 감사합니다. 제자식이 있으면 혜림쌤한테 보낸다 그랬어요. 네. 자식 있으면 네. 학생이 되겠어요. 네. 그래요?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